안녕하십니까. 달마을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11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제가 지난 3일 날 비상계엄 이후에 전국 혼란, 그 다음에 계엄 선포에 따른 충격과 허탈감 때문에 사실 상당히 개인적으로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고요. 또 이 계엄 정국에 대한 상황 정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첫째 날과 월요일 날 영상 준비를 시도했다가 조금 불발이 되고, 화요일도 안 되고 겨우 수요일 됐어야 3일 만에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 있었다면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블랙 코미디 같은 비상계엄으로 현재 나라가 지금 수렁에 빠지고 혁명적 상황에 가까운 그런 사건들이 지금 연속되고 있죠. 윤 대통령의 어떤 즉흥성과 사려 부족이 지속적으로 어떤 불상사를 만들었지만, 이 정도 사건을 만들어낼 줄은 정말로 상상을 못했습니다. 무모한 계획과 준비 안 된 실행으로 결과적으로 자유민주 지향의 어떤 자유우파 세력과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제가 의료 대란을 고치지 못하고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 정부가 침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 그런 경고를 무시한 대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인격적 한계가 이런 상황을 연출해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논평은요, 계엄 사태 이후의 국가위기 수습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문제를 자유우파의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합니다. 이야기는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계엄 정국 성립의 과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교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향후 계엄 정국 수습책,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계엄 정국 성립 과정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올해 2월 이후 일어난 의료 대란, 그리고 김건희 리스크를 이제 방치를 해가지고 결국 총선에서 참패를 했죠. 그 총선의 참패가 사실은 지금 계엄 선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또 이재명 변수가 있었죠. 방탄을 위한 절대 다수 민주당을 사당화해서 의회가 의회를 전행하고 탄핵을 남발하는 그런 사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이런 민주당의 국정 횡포가 말하자면 감사원이라든지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까지 이어지고, 또 행정부를 제 기능을 못하도록 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서 상권 분립을 침해하는 책동으로까지 지금 이어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빌미가 돼서 윤 대통령이 준비 안 된 계엄령을 지난 3일 날 선포를 했죠. 그랬지만 계엄의 당위성 부족, 또 집행의 어떤 부실한 그런 준비,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여당과 야당 또는 국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민심의 지탄을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결과로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날 임기 포함 전국 안정 방안을 뭐 여당에 일임하겠다 하는 그런 담화를 냈고, 그와 동시에 정부가 사실상 무력 상태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민주당이 정부가 취약해진 그 틈을 노려가지고 뭐 선전선동 이거를 강화하고, 또 야당이 전방위적인 탄핵 공세, 그 다음에 특검 공세, 뭐 예산 공세, 이거를 이어가서 결국 정부의 주요 기능이 지금 상당히 와해된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분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국가의 정상적인 운행까지 가로막고 있다는 이런 비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국무위원 포함, 국무총리를 포함해 가지고 국무위원 3분의 1 정도를 지금 뭐 말하자면 탄핵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은 정부를 완전히 공중 분해시켜 가지고 말하자면 의회 중심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이 법무부 장관, 뭐 감사원장, 경찰청장, 뭐 이런 분들이 탄핵되고, 또 뭐 국방장관, 그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가의 사정과 치안을 책임지는, 안보를 책임지는 장관들이 전부 공석이 돼 가지고 우리한테는 그야말로 가장 심각한 국정 와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뭐 한동훈 대표가 그 자진 하야를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아주 그 나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태를 수습하는데 오히려 윤 대통령이 탄핵 그 심판을 받겠다는 그 태도가 나는 오히려 맞은 게 아닌가.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요번 14일에 2차 탄핵 뭐 결의안을 지금 뭐 통과시키려고 하는 모양인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뭐 대통령이 아마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탄핵이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국가 위기가 한동안 지속될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제가 일반인으로서 참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게, 대통령 탄핵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한다는 그런 사고는요, 이거는 선진 민주국가에서 있어서 안 될 그 오만한 뭐 일당 독재적 어떤 사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잘못을 했더라도 탄핵은 적어도 뭐 6개월 정도에 한 번 정도라면 그거는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 1년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라면 생각을 해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장난치듯이
이런 대통령 탄핵을 몰아붙인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8년 전 바로 12월 9일이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교훈을 좀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그 한국 현대사 책을 쓰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그야말로 근거가 전무한 그런 탄핵이었다고 서술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 여성 대통령에 대한 나는 린치에 가까운 정치 공격이었다. 그것도 선전선동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탄핵의 요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법률적인 재판이 아니라 그 민심에 따른 뭐 정치적인 재판을 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그 선전선동에 의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흥분 상태가 돼 가지고 즉흥적인 결정을 내리는 인민재판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희 변함없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만약 그 선전선동에 의한 인민재판식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거는 국민들이 정말로 좀 더 냉정을 찾아야 된다. 그러고 우리의 그 의정사 내지는 국정의 어떤 변화상을 좀 통시적으로 살펴보는 여유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질서 있는 대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인데,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3개월이 걸렸고, 그다음에 탄핵이 되고 2달 뒤에 선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5개월 정도 만에 다음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5개월이 우리의 국가 지도자를 검증하는데 충분한 기간이 안 된다는 그런 소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선거가 그야말로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 사려 깊은 그런 판단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야말로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그냥 요식 절차만 거친 그런 대통령 선거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분하고 좀 이 정의를 바로잡아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국가라는 이런 거대한 기구를 움직일 때는 그에 상응하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봐줘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즉흥적이고 감성적인 판단으로 이런 국가 대사를 결정하는 일만은 없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된 게 뭔가 하면, 이 대통령만 탄핵하면 정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특히 좌파 진영에서, 그 탄핵, 이런 거를 거의 지금 벌써 두 번째니까 좀 그런 성향이 강하고 이분들의 그 선전선동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한 사람이 무너지면 정부가 무너지고 정부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이런 꼴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 피해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판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부통령제를 신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통령을 탄핵하더라도 같은 정권에 같은 정당에 부통령이 있으면 정권이 무너지지를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부의 안정성을 찾아야 이런 탄핵에 목숨을 거는 이런
정쟁이 일어나는 그 관촉막, 방어막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후의 어떤 그 헌법 개정이 있을 때는 반드시 부통령이라는 그 안전판을 둬야 우리나라 정치가 좀 더 안정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탄핵 정국에 대한 수습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대상들에 대한 입장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그 민주당에 대한 우리가 입장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태대로 가면요, 이재명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지금 구체화된다, 그런 기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제가 볼 때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정과 사범에 지금 재판 5개 있죠. 5개 재판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하면 그거는 국가적인 수치입니다. 그리고 민주사회에서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다는 것은 그거는 국가의 어떤 말하자면 퇴폐, 윤리적인 퇴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재명 사법 리스크 해소 전에는 그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그러면 법적으로는 안 되니까 민주당이 자체의 어떤 노력, 자정 능력을 통해서 그런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만약 이재명 대통령 또는 이재명을 대신하는 또 다른 민주당 인사의 대통령 이 자체가 우리나라의 헌정사에 굉장히 위험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민주당이 대통령을 차지하고 190석 여당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일당 독재와 비슷한 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나 국가들을 위해서 굉장히 불행한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여러분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이재명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지금 의회 독재를 통해서 나라를 어느 정도 망칠 수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행정부 권력까지 차지하게 된다면 그분들이 어떤 양식과 또 어떤 국가적인 비전 또는 애국심 이런 거에 바탕한 나라를 이끌어 주겠느냐고요. 지금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저는 그게 기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희 확고한 생각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정부까지 장악을 하게 되면 제가 예상하는 문제점은요, 자유민주국가에서 친공산국가로 체제가 전환될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또 지금 국회가 범죄자 소굴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장악하게 될 경우에 그 자신들의 범죄를 삭제하거나 사면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100%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상권 분립이라든지 사법 기능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 아니겠습니까? 이 민주당을 견제해주는 세력이 없다면 우리나라에 크나큰 위험이 닥치게 된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의 정권 이양은 무조건 없어야 될 그런 우리 국가의 숙명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정부 기능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계엄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정부의 기능이 지금 많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엄 사태는 계엄 사태인 것이고, 정부 기능은 살려놔야 국가와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그걸로 인한 참 손해나 피해 이런 걸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정부 기능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줘야 결과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겠고요. 그래 하락하면 사법 처리 대상이더라도 이분들을 지금 사법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의 생각은. 그분들이 그렇다고 사법 처리를 면탈하거나 사법 처리를 사면받을 그런 입장도 아니잖아요. 만약 범죄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구태여 지금 그 사람들을 체포하고 그다음에 구속하고 기소하고 하는 거를 그렇게 서둘러야 될 필요가 저는 크게 없다고 봐요. 직무 배제 정도는 모르겠는데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것은 전부 과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완전히 화풀이를 하면 결국 그 화풀이가 우리한테는 재앙이 돼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 정부 주요 구성 요소가 되는 분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해서 현업에 종사하도록 해야 돼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수사기관들이 정권이 바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수처, 검찰, 경찰 이런 데서 동시에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자제가 돼야 돼요. 어차피 이분들에 대한 사법 처리할 사안이 있으면 그거는 언젠가 사법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설치고 야단 법석을 안 떨어도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전국 상황에 거기 부안해동해 가지고 국가의 그 안정성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만은 자제를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국힘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민주정치의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거든요. 이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무슨 사건을 만들어낼지, 무슨 재앙을 만들어낼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요, 야당 민주당에 대한 견제가 한 개도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한동훈 체제가 민주당을 견제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을 도와주고 있어요. 거의 이중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정당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체제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견제를 통해서 우리가 국정의 어떤 공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를 속도를 늦추거나 아니면 내용을 고치거나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전혀 못하고 거기에 더 앞장서서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정당은 있어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도를 보면 국힘이
지금 그 계엄 정국의 로드맵을 뭐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갈피를 못 잡는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폭주하고 있는 민주당을 견제하는데 강력을 집중해야 돼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아, 지금 민주당의 전횡이랄까, 아니면 독주랄까, 폭주, 이런 거를 지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막지 못한다면, 당을 해체하는 게 오히려 맞겠죠. 그래서 새로운 당이 생겨나도록 하는 게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윤 대통령 문제인데요. 뭐 수사, 체포, 구속, 기소,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요, 저는 탄핵 심판 이후로 미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윤 대통령이 뭐 어떤 경우라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한 그 형사적인 책임이나 이걸 지금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6개월 앞당겨서 윤 대통령을 사법 처리하나, 6개월 뒤에 처리하나, 저는 결과가 비슷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뭐 보기는 싫겠죠. 지금까지도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고 잘못한 대통령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을 수사하고 체포하고 구속하고 기소하면요, 현직에서 나라 꼴이 뭐가 됩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존엄성과 위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계 10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나라의 대통령을 이렇게 체포, 구속, 기소해가지고 현직에 놔두고 기소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6개월 그 정도 못 참습니까? 아니, 최장 6개월입니다. 그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유보를 시키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가 사소하게 화풀이하고 지금 윤 대통령의 잘못된 그 계엄 선포에 대해서 응징하는 것보다 우리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이 끝난 뒤에 수사 절차를 진행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더욱 제가 참 신빙성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 끝나는 게 1심 나오는데 한 3년 걸렸잖아요. 그 다음에 그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년 반입니까? 3년입니까? 1심, 2심 하는데 그래 시간이 걸렸는데 뭘 그렇게 서둘러요? 서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사기관들이 부안 내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심을 지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차기 대선 문제인데, 저는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보고서도 그런 걸 느꼈고, 이번 사태에서도 그걸 똑같이 느끼고 있는데, 차기 대선은 최대한 늦추는 게 맞다. 서둘러서 일을 하다가는 결국은 우리가 문재인, 윤석열 같은 그런 꼴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 사람들의 어떤 국가 경영 능력을 보고 대통령을 선출하는 게 맞지, 서둘러 대통령만 뽑아가지고 결국은 5년 동안 또 고생하고 그런 그 잘못된 일들을 반복해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늦춰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적 능력이나 인격이나 또는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쳐가 대통령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윤석열과 같은 이런 불행한 사건, 문재인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좀 인정을 하고, 어차피 진실은 곧 규명이 됩니다. 먼 시간에 규명되는 것도 아니고 규명이 될 거니까 냉정을 회복해서 일시적이고 선전선동에 놀아나가지고 당장 뭘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과 인식을 좀 버려주시는 게 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 라는 것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